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외계인 하면 UFO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UFO 하면은 외계인이 타고 왔을 것이다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UFO라는 것이 정말로 외계인이 타고 온 그런 우주선일까요, 선생님? 네, UFO,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인 UFO다 이렇게 네,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렇게 있는데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UFO라는 게 그게 뭔지부터 얘기를 하는 게 더 순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UFO가 영어 약자잖아요. 네. 근데 우리말로 하면 미확인 비행 물체. 근데 영어로 하면 이제 U가 unidentified예요. 그러니까 미확인. 네. 그 다음에 F가 flying, 날아다니는 비행. 그 다음에 O가 object거든요. 물체. 그래서 미확인 비행 물체예요. 그냥 확인 안 된 건 다 UFO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말 그대로 네. 얘기하자면 이제 하늘에 이제 뭔가가 떠돌아다니는데 그 정체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뭔가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UFO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어떤 경우는 찾아보니까 뭐 새일 때도 있고 기상 현상일 수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어떤 군사 비행 물체일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UFO라고 하니까 뭐 UFO가 있냐 없냐 이런 거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고요. UFO는 그냥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언론에서도 다 틀린 거네요. 뭐 어디에 네. UFO가 나타났다. 네.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네요. 네, 이거는. 관용적으로 쓰니까 그렇지만 네. 뭐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UFO가 있는데 뭐 정체를 모르는 뭔가 떠돌아다닌다. 그런데 저게 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그러게요. 얘기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그런 UFO가 아니라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외계인이 타고 온 온 우주선이다. UFO, 우주선이다. 그런 의미의 UFO다 했을 때 그 UFO 사진도 네. 원래는 진정한 의미의 UFO인데도 불구하고 조작해서 정말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이다. 그런 경우도 꽤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많죠. 일단 사진 한번 네. 보실래요? 네. 그 보시면 지금 별의별 종류의 UFO가 다 보이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UFO를 목격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네. 그게 이제 있는데 과학자들은 그걸 조금 그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이랑 연결시키는 부분에서 좀 주저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오늘 조금씩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네. 아니 그러면 정말 네. 저런 UFO가 실제로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일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네, 과학자들은 이제 네.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네. 네, 그 첫 번째 이유는 일단 그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우주 공간 속에서 이제 한 천체와 다른 천체 사이의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달이 이제 제일 가까운 천체잖아요. 네, 네. 빛으로 달려도 1.3초. 그러니까 지구를 뭐 1초에 7바퀴 반 돈다 그러잖아요, 빛이. 그런 속도로 가도 하니까 지구를 거의 8바퀴 돌아야 달에 도달하는 거리거든요. 우리가 탐사선 타고 갔을 때는 네, 그 한 2, 달까지- 3일 정도에 가죠. 달까지도 네, 한 2, 3일 정도 가고, 그러니까 달 탐사선이 갔다가 활동하고 돌아오면 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걸려요. 네. 근데 달은 그래도 뭐 갈만 하잖아요. 네. 그런데 화성까지 가는데 이제 화성은 그 지구를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해요. 네. 그런데 지구는 1년에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2년에 한 번씩 지구랑 달이 그 화성이 가까워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화성 탐사선을 보내요. 예. 그 제일 가까울 때 그게 얼마나 걸리느냐면 뭐 큐리오시티가 지금 화성에 착륙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어느 해 11월에 보내서 그 다음에 8월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8개월, 9개월이 걸려요. 예. 그러니까 화성까지 가는데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럼 갔다가 또 오는 것까지 생각하면 네,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화성이라는 곳이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보이저라고 하는 우주 탐사선이 1977년도에 이제 지구에서 발사가 됐는데 네. 지금 막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 요즘 하잖아요. 네. 그게 1977년에 출발한 건데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아, 이제서 네, 겨우 겨우 태양계 외곽으로 갔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고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 같은 다른 태양계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우주 공간에. 제일 가까운 게 한 빛의 속도 4.3년이 걸려요. 그런데 보이저호의 속도로 가면 5만 년에서 7만 년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스케일이 세대를 몇 번을 거쳐야 될지 네,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네. 제일 가까운 다른 태양계가 있는 곳으로 가는데 우리 높이에서 한 5만 년 그렇게 걸리니까 이게 와가지고 지구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그때까지 UFO처럼 인류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인류가 있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몸뚱아리를 가려면 이제 뭐 100세대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엄청난 세대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물리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런 우주선을 타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막 활개를 치며 돌아다닌다는 거 하는 것을 그런 거리 문제 때문에라도
상상하기가 참 힘들다고 과학자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을 네.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의 과학 기술은 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네, 우리보다 네. 훨씬 더 뛰어난 과학 문명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어떤 네. 외계인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네. 지구를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UFO가 외계인이 타고 온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보다 기술 문명이 발달했겠죠. 네. 그러니까 왔겠죠.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했을 때 빨리 가게 할 수 있어요. 빛보다 빠르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빛의 속도의 99.99%로 가면 뭐 4.3광년 걸린 거리에서도 뭐 한 1년 만에 올 수도 있고 예. 1000년, 100년 만에 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가능한데 그러자면 그렇게 빨리 우주선을 밀어서 가속을 시켜야 되거든요. 에너지가 필요해서.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짜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막대한 에너지를 퍼부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계산해 보면 그까지 이제 뭐 1000년 뭐 이 정도에 가는데도 태양계 전체를 연료로 써야 되는 뭐 그런 식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하죠. 태양계를 태워서 겨우 태양계를 겨우- 벗어나는 건가요?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서도 그러고 네. 공학적으로는 이제 그걸 견뎌내야 되는 우주선이 돼야 되잖아요. 아, 우주선 자체를 만들기가 그런 것도 힘들겠네요. 힘들고 네. 또 그 속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런 몸뚱아리로 계속 갈 수 있겠냐. 뭐 기계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가서 또 기계를 깨우고 이런 것도 그거는 오히려 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이제 세월의 문제 또 에너지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UFO는 최소한 그런 식으로 온 UFO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외계인들이 뭐 어떤 영화를 보면은 뭘 찾으러 지구에 왔다 네. 그러는데 그렇게 발달된 문명의 외계인이 뭐가 부족해서 지구로 네. 오겠어요? 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딜레마인데요. 네. 그 두 가지 딜레마가 있는데 하나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발달한 외계인들이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개미 보듯이 할 텐데 네. 아주 그런 자기네 나름대로의 고고학적, 인류학적 관심이 아닌 바에야 올 이유가 없고요. 네. 또 왔다고 하면 설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물리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물리 법칙을 발견해서 정말 뭐 10년 만에 오는 로켓을 발명했어요. 그래서 왔다고 치면 그런 기술은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기술이 가능성이 커요. 뭐 150년 전에 우리가 양자역학도 몰랐고 상대성 이론도 몰랐던 시절처럼 100년 후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물리 법칙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인식 범위 속에 없으니까 네. 그들이 이미 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까? 그런 그게 딜레마가 바로 있는 차원의 거죠. 문제네요, 네, 진짜.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다 극복하고 왔으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 정도 실력의 외계인이면 못 오고 못 오고.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딘가에 어딘가 있을 외계인이 수도 있는 와 거죠. 있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죠. 실제로 네. 천문학자들이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논의를 하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알아차릴 도리가 없는 거죠. 네. 네. 외계인을 찾을 수도 없고 어떻게 볼 수도 없고. 네, 그런 이제 문제가 있어서 다른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하죠, 과학자들은. 네. 그래도 뭐 영화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외계인의 존재를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네. 걸 보면은 외계인에 대한 우리의 그 희망은 네, 그렇죠. 그건 뭐 멈추지 않는 어떤 희망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뭐 별에서부터 생긴 원소로 이제 이루어진 거니까 사실 그 우주를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고향으로 느낀, 고향을 예. 회귀하는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한 원초적인 느낌이 있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닮은 이제 외계인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욕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잖아요. 근데 조금 그럴듯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혹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반영이 되어서 외계인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이제 엄청 큰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 넓은 우주 속에 정말 우리뿐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만 있다면 너무 외롭지 않겠어요? 네, 맞아요. 네, 분명히 어딘가에 우리와 같든지 아니든지 어떠한 생명체가 존재할 것이다. 그런 믿음, 그런 것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네. 강하게 반영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UFO에 대한 우리의 그 관심은 아마 끊이지 않을 것 끊이지 같습니다. 않고 계속 될 겁니다. 네. 네, 앞으로도 UFO나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네, 우리가 더- 여러 번 다루게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